신을 받드는, 왕을 받드는 듯이 굉장히 엄격하고 말조차 걸 수 없는 존재였고, 처음엔 사이코패스인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악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한 악인이죠. 저는 위선자가 되고 싶지 않아요. 제대로 된 심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5월 18일이) 아무래도 상징적인 날이다 보니까 제가 그 날에 제 할아버지랑 피를 나눈 가족으로서 정말 많은 분들께 제가 광주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괴롭고 받아들이기 힘들고, 정작 전두환 씨 본인은 사과를 안 하고 왜 손주가 와서 사과를 하는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되게 복잡한 심정으로 저를 맞이해 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갔을 때 저한테 이렇게 공개적으로 상처되는 말씀 해주신 분도 한 분도 안 계셨고, 오히려 다들 따뜻하게 맞아주시면서. 할아버지 혹은 할머니가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저희 가족은 5월 18일에 관련돼서 물어보지 않으면 절대 아무도 얘기를 안 했어요. 5월 18일 당일 포함해서 뭐 뉴스에서 뭐 추징금 관련 얘기가 나오던 뭘 하던 항상 이제 광주 시민분들을 좀 욕하고 좀 폄훼하고 비하하고 그런 게 전부였지. 전지영 씨는 진짜 이거는 폭도들이 다 일으킨 일이고, 무기고를 습격해서 일반적인 시민이 한 게 아니라 북한군들의 세밀한 계획 아래에서 진행된 일이고, 우리 가족은 비자금이랑 한 번도 연관된 적이 없고 진짜 다 만들어낸,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유언비어다. 박상아 씨도 어떻게 보면 제 법적으로는 부모니까 물어봤을 때도 아 나는 그런 거 모른다 하면서 똑같이 모른다고 대답하시고. 전두환 전 대통령을 언제 마지막으로? 2019년도 한 8월쯤에 마지막으로 뵀고요. 그때 뭐 할아버지는 어떤 상태셨어요? 2015년도부터 17년까지 자원입대해서 군생활을 했는데요. 네. 그때 한 것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저희 할아버지 때문에였거든요. 좀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있고 군생활이라도 열심히 하자 해서 자원입대를 했는데, 알츠하이머가 워낙 심하시다 보니까 제가 군대에 들어갔다는 사실도 기억을 못 하시고, 찾아뵈면은 한 30초에 한 번씩 계속 똑같은 말 되풀이 하시고 네. 계속해서 나 언제 군대 갈 거니. 집안의 분위기 자체가 좀 신을 받드는, 왕을 받드는 듯이 굉장히 엄격하고, 자세부터 제가 하는 말부터 하나하나 이제 코칭을 받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이렇게 막 다정하다고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주 말조차 걸 수 없는 존재였고, 그냥 어른분들 말씀 듣고 뭐 가서 뭐 애교 부려라, 가서 어깨 주물러 드려라, 자세 피고 웃고 있어라, 항상 잘 보여야 되는 존재였어요. 12.12나 민감한 내용 관련돼서는 단 한 번도 가족들한테 해명을 하시거나 설명을 하시거나 말씀을 하신 적도 없고, 가족 분위기도 그런 거 얘기하는 순간 혼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고모께서 되게 엄격하셔가지고 옛날부터 무서워하던 분인데 그런 얘기 하면은 이렇게 딱 째려보시면서 막 우원아, 너는 진짜 막 상식이 떨어진다, 생각이 떨어진다, 뭐 어떻게 이런 얘기를 감히 하냐. 할머니는 오히려 굉장히 열렬하게 할아버지 입장을 대변해서 말씀하셨죠. 혼돈의 시대였는데 그때 할아버지 같이 이제 강력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이 지금 뭐 저희가 누리는 이런 발전된 한국에서 살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첫 번째는 뭐 할아버지의 자존심이 될 수 있겠죠. 자존심. 네.
불가피한 희생이다. 그래서 가수의 이익에 좀 더 집중을 하고 할아버지의 잘한 점에만 좀 집중하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도 있을 텐데 한쪽 면이 완전히 병풍처럼 자기가 취임할 때 했던 뭐 민주주의, 정의 막 이런 말이 나오는 그 취임사로 가득 뒤덮여 있거든요. 그거를 한쪽 벽면 전체를 두르고 있어. 평생을 살았던 거예요. 태인. 그게 뭘 말하겠어요. 그걸 보면서 자기 암시를 막 거는 거죠. 난 이렇게 잘했어. 난 민주주의 아버지야. 난 잘못한 거 없어. 5.18은 내 잘못이 아니야. 계속 그렇게 되뇌어야만 살 수 있었던 사람인 거죠. 병풍으로 막 감싸놔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두 번째는 정말로 그 죄책감이 너무 커서 크지만 인정할 수 없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왜냐면 저는 오히려 떳떳하시면은 좀 가족들한테도 계속 이렇게 얘기도 편하게 하고 하셨어야 되는데 그것도 못 하시고 알츠하이머 걸리시고 모든 게 결국은 좀 정신적인 스트레스랑도 전 연관이 있다고 보거든요. 정말 아무한테도 뭐 속마음을 얘기할 수 있는 경우가 없으니까 할아버지는. 이 사람이 이 자서전에서 12.12와 5.18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변명을 하거든요. 심지어는 5.18과 12.12를 언급하지 않는 대목에서도 그 얘기를 막 갖다 붙여요, 두서 없이. 그만큼 자신이 없었던 거죠. 그렇죠. 사실 우리가 살면서 제일 하기 힘든 게 나의 잘못, 나의 못남과 대면하는 작업이잖아요. 정신이 건강하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이걸 잘하는데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대면해야 하는 순간, 책임져야 하는 순간에는 반드시 가벼워졌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가벼움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제 생각에는 이거는 그냥 무조건적인 이유인데 본인이 과거에 대해서 어떠한 감정을 가졌던 상관없이 비자금을 많이 정권 때 받으셨잖아요. 그거 사실이잖아요. 근데 혹여나도 이런 과오를 인정하게 되면은 가족들한테 피해가 갈 거 뻔하니까 그런 거는 눈 뜨고 보지 못하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제일 커요. 전두환 씨가 감옥에 있을 때 자기 손자 손녀들한테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서 옛날 이야기 책을 읽으면서 그걸 외워요. 나가서 들려주겠다. 굉장히 좋은 아빠고 할아버지였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본 적이 없고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 그런 타인에게는 너무나 잔인한 거죠. 그래서 이 이중성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처음엔 사이코패스인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 사람은 자기 성찰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뭔가를 잘못하면 사람은 보통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잖아요. 치명적인 잘못이라는. 근데 이 사람은 깊이 내려가다가 어느 중간 정도가 되면 딱 멈춰서는 거예요. 어느 정도 파고 들어가서 마주치게 되는 것은 결국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건데 그거를 대면할 용기와 지성이 없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어느 정도 가면 다시 튕겨 올라와서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쟤네가 폭도야! 쟤네가 간첩이야! 이런 식으로. 할머니랑 소통한 적은 언제가 마지막이에요? 소통다운 소통을 한 적은 없죠. 그 이후에 카톡 그룹 채팅이랑 가능하잖아요. 제 형이랑 만든 방을 만드셔가지고 전화를 거셨더라고요. 근데 두려움 때문에 전화가 오는데도 못 받겠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할머니도 정말 잘못된 거짓을 사실로 알고 있는 그런 피해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할머니도 언젠가는 돌아가시기 전에 정말로 망월동 묘지던 구묘지던 지금 있는 피해자분들이든 다 찾아뵙고 할머니가 이때까지 모르시던 새로운 진실을 받아들이실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희망해 봅니다. 저는 위선자가 되고 싶지 않아요. 제 가족들의 죄를 얘기하면서 저 혼자만 뭐 의로운 척하고 싶지 않고 제가 지은 죄들도 굉장히 많고 그분들 마음 풀어드리려면은 그냥 제가 그분들이 이제 이제 괜찮다 라는 말씀하신다고 해서 진짜 다 끝났구나 이럴 게 아니라 자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좀 일관된 모습 보여드리는 게 그분들께 조금이라도
잘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전우원 씨가 사과를 함으로써 네. 완전히 새로운 미생물이 들어온 거죠. 네. 사죄, 화해, 사과, 용서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잖아요. 그게 당장 법과 시스템으로 연결되거나 재산 환수로 연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영역은 결국에 국민적 정서를 형성하는 거잖아요. 그런 그분이 퍼뜨린 이 미생물이 번져나가서 결국에는 법과 제도를 추동하는 데도 크게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3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를 처단하지 못했는가? 사회적인 압력이 있었다면 전두환 씨는 무릎을 꿇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지켜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위험하다고 느낄 정도로 압력을 느꼈으면 사과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 우리가 압력을 넣지 않았던 거죠, 우리 사회가. 대단히 큰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우리 처단 못했는데 우리나라 법치주의 국가잖아요. 그럼 국가가 국가다운 기능을 하려면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확실하게 단죄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단 말이죠. 국가의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죠. 뉴스의 지식을 담다 스프, 저 주시은이 자신 있게 권해드립니다. SBS의 지식 구독 플랫폼 스브스 프리미엄, 여러분의 하루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지금 바로 구독하세요.